부동산 폭락,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도 점점 완화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살펴볼까? 괜찮은 아파트를 괜찮은 가격에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 살고 싶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전세 만기일. 오를 수도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 알게 모르게 튀어나오는 전세입자의 서러움.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 근처의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단지에다 브랜드 아파트라서 저기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었죠. 하늘이 도와주는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분양가로 인해서 입주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미분양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와우! 원래 분양가에서 무려 30%나 할인된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네요. 분양 상담사가 추천해준 동호수가 로얄동 로얄층이라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당장 계약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니 계약금 10%를 내고 석 달 후에 잔금을 치르면 입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늘이 계속 도와주네요. 마침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 만기가 석 달 후라서 작은 계획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바로 돌려줄 수 있나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전세입자가 맞춰지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에휴, 지금 새로운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에 맞춰서 잔금 지급 기간을 정하려 합니다. 석 달 후에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인데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 집 주인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이없네 정말. 결국 보증금을 제때 받아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생각은 점점 부정적인 상황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꼭 살고 싶은 아파트였지만 덜컥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도저히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세를 선택합니다. 현재 전세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 제도 등이 있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만기 날짜가 되어 원하는 기간에 정확히 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라면 집값이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면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집값이 내려가면 정말 집을 살까요? 2008년 외환위기,
이 당시 집값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였습니다. 2, 3년 뒤에 이 아파트들은 입주를 시작하는데 여전히 미분양 상태였죠. 입주가 다가오자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분양가 대비 30% 이상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관심을 가지면 실제 계약은 몇 명이나 했을까요?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 계약까지 진행한 사람들은 집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하지만 계약을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직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는 집을 사서 손해를 보기만 했던 사람들, 여전히 집을 사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세가가 올라서 할인된 분양가 근처에 왔어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라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심리는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익보다는 손실에 대한 상실감을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장 쌀 때 바닥에서 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인 분양을 계약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좋은 동, 좋은 층이니까 선택하자. 앞으로의 리스크는 크지 않고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반면에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할인을 더하면 생각해보자. 샀다가 더 떨어지면 나만 손해 아닌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더. 바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결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심리가 그렇습니다. 집을 사 본 적도 없고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 재산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니 그런 심리가 이해는 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전세를 택합니다. 집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고 결정됩니다. 값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판단이 더 어렵겠죠. 할인 분양을 하는 시기에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모험입니다.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집값의 상승과 하락을 몸소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른 심리를 갖고 판단합니다. 경험이 참 중요하죠. 집을 떠나 생각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발전하고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